오늘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S&P 500이 2.91%, 나스닥이 3.83% 올랐는데요. 그런데 원리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반등,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자, 먼저 오늘 이 폭등이 왜 나왔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이 주에서 3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시장은 이 한마디에 즉각 반응했는데요. 지난 석 달 동안 이란 전쟁 리스크로 억눌려 있던 심리가 한꺼번에 분출된 겁니다. 원리가 보기에 오늘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거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반등이에요. 실제로 상승 종목이 25개, 하락 종목이 4개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올랐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가는 오늘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WTI 원유가 0.1%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장이 전쟁 종전을 기대하면서도 유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엇박자,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사실 이란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의 원유 공급과 직결된 문제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발언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전쟁 리스크를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 이 주에서 3주, 이 발언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원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폭등했는데도 이 지수는 겨우 14점입니다.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최근 석 달간 빅스 지수가 68.9%나 올랐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내릴 건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원리가 역사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0에서 20점 사이에 머물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높은 확률로 반등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그랬고 2022년 금리 인상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팔아야 한다는 근거는 오히려 약합니다.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바로 이거잖아요. 더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원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올인하거나 다 파는 시점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구간입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원리가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미국 증시의 핵심 키워드로 K자형 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원리도 이 관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K자형 회복이 뭐냐면 시장이 단순하게 전부 다 오르거나 전부 다 내리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섹터와 소외되는 섹터가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알파벳 K처럼 위로 올라가는 선과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 석 달 데이터를 보면 이게 딱 보입니다. S&P 500이 기간 중 4.81% 하락하는 동안 금은 9.25%나 올랐습니다. 원유는 무려 79% 폭등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7% 이상 빠졌고 비트코인은 23% 넘게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원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무엇을 고르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K자형 회복 국면에서 이기는 투자자와 지는 투자자의 차이는 결국 섹터 선택에서 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성장주 중심의 기술 섹터는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도가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흐름인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원리와 함께 섹터 로테이션을 짚어보시죠. 오늘 섹터별 등락을 보면 기술 섹터가 4.2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재가 3.27%, 임의소비재가 3.14% 뒤를 이었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1.13% 하락했습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란 종전 기대로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면 에너지주에는 오히려 부정적이거든요. 유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지난 석 달간 유가가 79%나 오른 게 전쟁 프리미엄이었다면 그 프리미엄이 빠질 때 에너지주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와 산업재는 전쟁 리스크 해소의 최대 수혜 섹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가장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엔비디아가 5.59%, 메타가 6.67%, 구글이 5.14% 올랐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평소의 1.9배였습니다. 기관 자금이 다시 기술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는 오늘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0.12%, 마이너스 0.07%에 그쳤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지속될지는 이란 상황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QQQ와 MU,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원리도 정확히 같은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QQQ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 지수 상품인데요. 지난 석 달간 나스닥이 7% 이상 빠지면서 QQQ도 당연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나스닥이 3.83% 반등하는 날, QQQ는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죠. 레버리지 상품인 TQQQ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원리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오를 때 빠르게 오르지만 내릴 때도 빠르게 내립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올인하는 건 위험관리 측면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대표 주제인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 수요와 맞물려서 지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로 보면 오늘 인텔이 7.14%, 브로드컴이 5.49%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5.59% 반등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입니다. 원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는 이란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투자가 우려를 받고 있지만 구조적 수요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투자 테마입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찬물을 끼얹는 뉴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주가를 거의 25% 잃으면서 2008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짓눌렀는데요. 오늘 장 마감 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0.76% 추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주가 수익 비율이 23배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점은 오히려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원리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인공지능 수익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즉 가장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 35배, 애플 32배와 비교해도 마이크로소프트 23배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수준이에요. 결국 인공지능이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핵심 관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과 애저 클라우드를 앞세워 인공지능 수익화를 추진 중입니다. 아직 비용이 수익을 앞지르는 단계지만 이 투자가 2026년 이후 본격적인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의 주가 약세가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 원리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트럼프 발언대로 2주에서 3주 안에 전쟁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석 달간 79% 오른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거든요. 에너지 섹터는 단기 조정, 반면에 기술주, 임의 소비재, 항공, 관광 섹터는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금리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나리오에서 QQQ와 기술주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다시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성장주는 다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 에너지, 방어 섹터 비중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원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시나리오로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양쪽에 걸치는 방식, 즉 기술주 6, 방어주 4 정도의 비중으로 가되
이란 뉴스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석 달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석 달간 9.25% 오르면서 오늘도 4.41% 추가 상승했습니다. 4,725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높지 않냐고 하시는데 원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달러 인덱스를 함께 봐야 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난 석 달간 1.58% 올랐는데 오늘은 0.68% 내렸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금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리는 포트폴리오에 금 또는 금 관련 상품을 5%에서 10% 정도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완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K자형 회복 구간에서는 해지 자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금은 달러 약세 국면에서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달러가 추가로 약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라면 금의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금을 직접 사기 어려운 분들은 금 ETF나 금 채굴 관련 종목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1%로 전일 대비 0.71% 하락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은 3.56% 올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난 석 달간 7% 빠진 배경에 금리 상승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금리가 소폭 내린 건 좋은 신호입니다. 이란 긴장 완화 기대가 안전자산 수요를 줄이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갔고 이게 기술주 반등을 도운 거거든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오늘 발표됐는데요. 예상치 52.5에서 실제 발표값이 나왔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경기가 버텨준다면 연준이 금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는 적당한 환경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리가 모든 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폭등장은 분명히 반가운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14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원리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은 한 방에 올인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분할 매수가 정답입니다. 오늘처럼 3% 이상 오른 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후 조정이 올 때마다 나눠서 사세요. 둘째,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는 중장기 유효 테마입니다. QQQ,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면 지금 분할 매수 시작할 만한 구간입니다. 셋째, 포트폴리오에 해지를 반드시 넣으세요. 금, 달러 관련 자산 5%에서 10% 정도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뉴스에 따라 시장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충제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K자 회복의 시대에는 잘 고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원리는 여러분이 그 잘 고르는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원리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